안녕하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태어난 후에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는 소화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소화시키면 영양 공급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질 수 있고, 설령 질병이 있더라도 영양소 공급이 잘 되면 잘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위장질환이 있는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소화가 덜 되고 속이 불편하니까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서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밥맛이 없다고 아침은 건너뛰고 또 이것저것 넣고 갈아서 대충 마신다든지 이렇게 뭔가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데 위가 안 좋을수록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적당량을 한식 위주로 3, 4개월만 해보세요. 웬만한 위장병은 저절로 다 회복돼요. 우리 몸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적당한 영양소를 규칙적으로 잘 공급해주면 세포들이 다 알아서 정상으로 복구해줘요. 한국인은 수천 년 동안 한식 위주로 식사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몸 세포는 한식에 적합하게 적응해 왔고 진화해 왔어요. 대형 마트를 통해서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된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 세포는 아직도 먼 옛날 방식으로 적합하게 되어 있는데, 근래에 갑자기 색소가 첨가되고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공식품에 노출되다 보니 우리 몸은 혼란을 느끼게 되고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위장질환을 개선하려면 입에서 씹는 과정부터 중요한데요. 이러한 소화기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저작 운동, 씹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소화의 첫 단계가 시작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음식을 씹게 되면 혀 밑샘, 턱 밑샘, 귀 밑샘에서 침 분비가 일어나고, 침 분비가 일어나면 침 속에는 대략 4가지 정도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요. 첫째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아밀라제가 하는 일은 밥이라든가 이런 탄수화물을 엿당과 덱스트린이라는 다당류 형태로 대충 잘라주는 역할을 해요.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완전 소화시키기 위한 전 단계의 일을 입에서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침 속에는 리소자임도 있는데요. 이것은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는 많은 균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름에 상추 같은 날 채소를 먹으면 균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삶아서 요리한 음식도 도마나 칼에 묻어있던 균들이 요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침 속의 리소자임은 이러한 세균을 1차 살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침 속에는 뮤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단백질로 입의 안쪽 점막을 보호하고, 그래서 음식을 씹을 때 점막이 씹히지 않도록 미끌미끌하게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음식물이 매끄럽게 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뮤신은 또 치아를 감싸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입안에 들어오는 세균들은 세균 표면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 뮤신이 치아를 감싸면서 이 뮤신도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서 마이너스끼리 서로 반발해서 세균이 치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서 침 속의 뮤신이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침 속에는 탄산수소 나트륨이 있는데, 침을 약산성으로 만들어서 효소들의 활성을 돕고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기도 하지요. 이외에도 침 속에는 많은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화의 첫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장질환이 있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대충 갈아서 후루룩 마시는 것보다는 꼭꼭 씹어서 먹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침을 분비하게 하는 과정에는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라는 2가지 자극이 관여하는데요.
입으로 음식물이 들어오면 내가 의식하든 안 하든 입안의 압력 수용체와 화학 수용체가 작동하는데요. 음식이 입안에 들어오면 혀에서 압력을 느끼게 되고 음식 속의 여러 화학 성분들이 수용체를 자극하면 이 신호가 뇌의 연수에 작동되고 이것이 자율신경계를 거쳐 타액선을 자극해서 침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데 이것을 무조건 반사라고 해요. 어떤 음식이든 입안에서 압력과 화학적 자극에 의해서 침이 분비된다 해서 무조건 반사라고 하고 반면에 레몬, 식초라고 하면 저절로 침이 고이게 되는데 이것은 경험적으로 레몬을 먹었을 때 강하게 느꼈던 신맛을 대뇌 피질이 기억하고 있다가 연수를 통해서 타액선을 자극해 침을 분비하는 과정으로 조건 반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무조건 반사든 조건 반사든 결국은 연수와 자율신경계와 타액선을 거쳐 침을 분비하게 되는데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보통 우리 인체에서 반대로 작용하는데 침 분비에 있어서는 반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침 분비를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은 침 분비를 촉진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교감신경도 침을 분비하기는 하는데 끈적끈적한 침을 분비하더라는 것이죠. 끈적끈적한 침이라 입이 마르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지 침 분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간혹 긴장하면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끈적끈적한 하얀 침이 입술 끝에 고이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입에서 잘게 씹은 음식은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삼킬 때 음식물이 목 뒤를 통해서 코로 넘어오지 않도록 연구개라는 목젖이 막아주게 되어 있고 또 음식물이 인두 아래로 내려갈 때 기도 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후두 덮개가 막아줘서 음식을 식도 쪽으로 내려가도록 해주는데 음식을 먹을 때 말을 많이 하면 기도가 열리면서 음식물이 기도 쪽으로 내려가다 살해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밥상 앞에서 말을 못하게 했던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죠. 식도에는 상부 관략근과 위장 바로 위에 있는 하부 식도 관략근이 있는데 식도 관략근은 이렇게 작동해요. 이렇게 동그란 근육인데 그래서 수축하면 이렇게 조여주고 이완하면 열리고 수축하면 조여지고 이완하면 열리고 우리 몸에 있는 관략근은 다 이런 식으로 작용해요. 항문 관략근도 마찬가지예요. 호흡을 할 때는 공기가 식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상부 식도 관략근이 수축하고 음식을 삼킬 때만 이완하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신경 쓰거나 긴장하고 밥을 먹을 때 밥이 안 내려가서 이렇게 억지로 삼키게 되는데 관략근이 이완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식사할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이유이죠. 밥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옛 어른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경험이었던 거죠. 식도에서도 점액이 분비되어서 식도점막을 보호하고 음식물이 잘 내려가도록 윤활작용도 하게 됩니다. 하부 식도 관략근은 수축해서 위산의 역류를 막아주는데 하부 식도 관략근이 느슨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역류성 식도염이나 구축성 위염, 장상표화생이나 만성적인 소화불량 같은 여러 위장질환이 있으면 우선 식사 습관을 꾸준히 관리해 보시고 그래도 잘 개선이 안 된다면 한방과립과 세포를 살리는 세포교정요법을 꾸준히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음식물이 위장으로 내려가서 소화되는 자세한 과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